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백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3일 시험을 대비를 해서 적중특강 5급 쓰기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 영상 보시고 들어가시면 아마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요즘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그 단순하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지 않고요. 다양하게 이어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제 빈도율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어자 용법을 알고 가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존재 의미의 요라고 하는 단어, 일단은 이 표현은 무엇이느냐? 일단 보면요. 자,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권의 중국어 책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결국에 주어가 목적어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소유의 의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벽에 매우 많은 그림이 있다 라고 해서 주어의 목적어가 위치하고 있음을 아니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한 권의 중국어 책을 가지고 있는 형태, 소유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밑에 있는 것은 바로 벽이라고 하는 장소에 매우 많은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존재를 나타내는 문장을 바로 우리가 요자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문제는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요자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을 때는 보통 한 시즌에 한 달에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주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장소가 들어간다. 장소가 주어다. 요거를 꼭 집중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 즉 앞에 있는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명사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목적어, 결국에 사람이나 사물 같은 경우에는 지칭된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책, 저 책이라고 지칭된 대상은 들어가지 않고요. 불확정적인 것, 그러니까 불특정적으로 여러 개 아니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요렇게 불특정적인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들어간다.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일단은 잘 뭔지 와닿지 않는다고 하신다면요.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있다라고 하는 단어 보십시오. 앞에 장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 안. 그 다음에 목적어는 매우 많은 의사가 들어가 있죠. 아주 알맞은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자문을 배치를 할 때 어떻게 많이 틀리시냐면요. 이렇게 사람을 항상 주어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우가수러일 때는 장소가 주어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넣어도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은 맞아요. 왜 그러냐? 매우 많은 의사가 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우자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장소가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밑에 있는 문장도 한번 봐볼까요? 자, 병원 안에 있습니다. 매우 많은 설비가. 맞는 문장이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문장은 또 맞을까요? 병원 안에 있습니다. 이 설비가. 이 문장은 비문입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这台设备라고 하는 거는 이 설비, 정확하게 지금 지칭된 대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우자문에서는 정확하게 지칭된 대상이 목적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 어순배열하기에서는 명확한 지칭된 대상이 여우자문에서 같이 문제에 출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기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작문을 하실 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수러를 한번 찾아볼 건데 오늘 수러는 여기 있네요. 메이요라고 하는데 일단은 없다라는 뜻이죠. 요자는 간혹 이렇게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수러로 집어넣겠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고요. 다음에 있다 없다 요자 문일 때는 일단은 장소가 주어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차고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목적어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신호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신호가 없습니까? 핸드폰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차고 안에는 없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车库里没有手机信号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자는요. 여러분들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닌데 비교문에서도 요자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보통 이제 비교문에서는 B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저보다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여자로 들어가게 돼서 그가 나만큼 이렇게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생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빼고 본다면은 그는 저만큼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도 비교문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근데 살짝 뉘앙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애가 일단은 여기에 있다라고 쳐보시면요. 위에 있는 문장은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그라고 하는 애 키가 훨씬 월등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요자문 같은 경우에는 그는 나만큼 키가 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라고 하는 애는 저와 비슷한 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요. 비교문에서 부정을 할 때 이건 어떻게 할까요? 보통 B자로 비교를 할 때는요. 뿌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앞쪽에다가 넣는데 요자로 요자로 비교를 할 때는요. 부정을 할 때 뿌가 아닌 메이로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올 때가 있죠. 말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왔었을 때 그는 저보다 키가 큽니다. 아니면 그는 저만큼 키가 큽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배치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가 들어갔으면 내가 그보다 키가 큽니다. 아니면 나는 그만큼 키가 큽니다. 요렇게 배치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근데 문제 출제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비교문 한번 봐볼게요. 그의 키는 저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워 뒤에 드어와 다음에 끄어즈 둘 다 써도 되죠. 근데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키는 저의 키보다 큽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될 때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실을 뒤에서 생략하고 그냥 저보다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키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됐으면 뒤에서는 생략을 하고 워라고 하는 단어만 써서 배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밑에 있는 비교문 요자를 사용한 비교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키는 나의 키만큼이 아니고 나만큼 큽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배치를 하게 하면서 정답이 두 개가 되는 것을 출제관들이 다 방지를 해 놓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일단은 요자로 비교를 할 때 알아둬야 되는 기본 구조 한번 알아볼까요? 자, A가 B만큼 수러합니다 라고 하는 구조로 잡아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수러 앞에 이렇게 라고 하는 단어나 그렇게 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부정을 할 때는 may로 부정을 하게 되겠고요. A에서 언급했던 사실은 B에서 생략한다 라고 하는 그 구조만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넣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먼저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합쳐줘야 되는 단어들을 한번 합쳐놔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구피아오더런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식의 사람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한번 합쳐주게 되면요.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를 합쳐주실 수가 있겠죠. 단어를 합쳐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합쳐지면서 대략적으로 유추가 될 거예요. 이치엔이라고 하는 이전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언급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사실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생략을 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뭐만큼, 예전만큼 많다가 아니고 많지 않다. 부정을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전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의 형태로 요자가 쓰였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现在投资股票的人没有以前多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출제가 얘도 상당히 많이 되는 형식인데요. 요자 같은 경우에는요. 겸어문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문장을 하나 볼까요? 겸어문은 여러분들이 보통 볼 때는요. 사역의 의미, 즉 A가 B에게 수로를 하게 시키는 사역의 의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은 선생님은 그에게 공부를 하게 한다라고 해서 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 이거 겸어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랑 외에도 시, 教, 링, 칭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겸어문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겸어문은 사실상 사역의 의미 외에도 존재 및 소유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교실 안에 있습니다. 몇 명의 학생이. 그런데 몇 명의 학생이 휴식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지금 요자 기준으로 교실 안이 주어가 되겠고요. 다음에 요자 뒤에 있는 몇 명의 학생은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몇 명의 학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있는 수어의 주어까지 겸하고 있는 겸어의 형태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염두를 하시고 가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요자, 바로 요자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장소가 들어가고 뒤쪽에는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목적어는 이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게 뒤에 수어 하나가 더 들어가면서 이 목적어는 사실상 뒤에 있는 수어의 주어까지 겸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겸어는 곧 여기에 있는 단어들, 이 단어들은 명확히 지칭된 대상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불확정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자 있죠? 그러면은 일단 배치하겠습니다. 장소가 주어가 되고 다음에 불특정한 대상이 뒤쪽으로 목적어로 깔려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무료 자원인데 매우 많은 무료 자원, 결국에 매우 많은 무료 리소스라고 해석을 조금 의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목적어는 뒤에 수어를 하나 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수어를 넣으면서 앞에 있는 수어의 목적어임과 동시에 뒤에 있는 수어의 주어를 겸하는 형태로 겸어문의 구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可以라고 하는 단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인터넷에는 매우 많은 무료 자원이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可以를 리용 앞에 넣어주시면서 끝내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매우 많은 무료 자원이.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겸어의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网上有很多免费资源可以利用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자, 소유를 나타내는 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없어 그런 의미 외에도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사물이나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오고 요자가 수로일 때 그럼 장소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목적어로 넣는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특정돼서 지칭된 대상이 아닌 불특정한 대상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비교의 의미로 사용을 할 때도 있죠. 요자를 기준으로 A가 B만큼 수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정을 할 때는 뭘로 해준다? 바로 may로 부정을 해주고 A에서 언급한 사실을 B에서 생략한다 라고 하는 구조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거의 비슷한데 겸어로도 요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겸어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 넣어주고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요자의 목적어로 삼아주시되 뒤에 수러의 주어로 삼아주는 겸어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자가 나왔었을 때 완전 천하무적이 된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이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再见.